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코이카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와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 저희가 있었던 사업 설명회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과 달랐던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하느라 그 당시 느꼈던 자연스럽게 전해왔던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무엇인지 그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니 또 다른 긴장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의 성과 공유와 함께 차년도 예술 사업 설명회를 또 드린다고 하니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 또 모쪼록 참여해 주신 만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적게나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서 참여를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문자 통역 서비스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사이트로 접속 가능하시고 또 옆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접속 가능하고요. 문자 통역 서비스와 함께 올 한해 실시되었던 그래서 참여했던 22개 단체들이 지역조사를 다녀왔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집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행사 정보 세션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행사 후에 KCC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테니 추후에라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 말씀드리면 오늘 실시되는 행사의 PPT 프레젠테이션 자료집은 따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에 10월 31일 날 제공해 드릴 사업 안내서와 각종 양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니 이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체 순서를 진행 순서를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행사를 위해서 개회사와 축사가 있을 예정이고 올 한 해 실시된 1차년도의 성과 공유가 1부의 순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 순서를 통해서는 코이카의 중장기 전략과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올 한 해 실시될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2차년도의 사업 안내와 그에 따른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표기되는 명기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의 약정이 그 연을 거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1차 년도가 부득이하게 2021년과 2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실시될 2차 년도 행사는 2차 년도의 사업은 22년과 2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를 위해서 두 분의 연사를 모셨고 또 개회사와 함께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CC 사무총장님이시죠. 조대식 사무총장님께서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축하의 말씀, 개회사를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CC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대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것은 두 가지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가지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데 하나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 사업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회를 하는 이유는 지난 9개월 동안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그동안의 그 성과들을 과거를 이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참여할 단체들이 그 미래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 어떠한 혜택을 또 어떠한 그 기대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가늠해보는 그러한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작한 배경은 중소단체들의 역량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큰 단체들은 사실 NGO 단체들은 자체 역량이 있기 때문에 따로 그 역량 강화라든지 사업 그 발굴 이러한 것을 저희가 교육할 필요는 없는데 중소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역량이 부족해서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은 이제 좀 내용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기획하고
또 발굴하고 이러한 그 사업 역량에 집중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조직 역량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희가 변화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해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업에 일단 진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요. 또 끝까지 사업을 성공을 해서 성과를 내더라도 이것이 또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좀 진단을 해보니까 사업 발굴 또는 사업 기획 자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조직의 역량이 없으면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역량 못지않게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그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조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은 2002년 월드컵의 히딩크 감독의 전략과도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서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이런 기초 인프라를 강화하는 이러한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4강까지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단체들의 역량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 역량을 넘어서서 그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의 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마치 축구에서 히딩크 감독이 필요했듯이 저희 KCOC가 바로 이러한 그 코치 또 감독의 역할을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9개월 동안 참여하신 단체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셨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새로운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조직의 역량 그리고 또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대식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2002년 월드컵 사고왕 신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인큐베이팅도 과거 참여했던 단체들이 이미 신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낸 단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올해도 그 신화를 함께 만들어갈 단체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저희 또한 기대가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조대식 사무총장님의 개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는요, 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실의 김영란 실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는데요. 김영란 실장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영란 실장입니다. 코이카 민간협력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주대식 사무총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고 또 10년 동안 변화된 사항 그리고 특히 올해 진행된 성과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코이카가 KOC와 함께 2012년부터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돼서 개발협력 NGO 생태계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다양한 기관이 참석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뿐만이 아니고 조직의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활동을 좀 추진하셨던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서 22개 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바탕하여 새로운 조직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사업의 어떤 지속성과 효과성 측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4개국이죠. 14개국에서 22개 파트너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현지조사도 하셨고 그 결과 보고서도 이렇게 발간이 될 예정이니 다른 분들께서도 또 국제개발협력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 기관들이 참고하시고 또 좋은 사항도 있지만 어려운 점들을 현장에서 서로 저희가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발걸음, 더 큰 발걸음을 디딜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계속 발전해 가시기를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란 실장님의 축사와 또 응원의 말씀이었습니다. NGO 생태계 육성을 함께 공유해 주시는 또 좋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특별히 현재 심사 협력 프로그램 대면 심사 중이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큰 변화가 있었던, 그래서 심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1년을 달려오신 KCOC P&D 사업부의 박현정 부장님을 모시고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KCOC P&D 사업부의 박현정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희가 열심히 달려온 성과를 공유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두근두근 정말 과연 몇 개의 단체가 저희와 함께 해주실까, 과연 신청은 해주실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네, 그 과정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KCOC 소개를 안 드릴 수는 없어서 간략하게만 드리고, 그리고 1차년도 진행 과정 소개 드리고, 저희 그 프로그램의 변화의 핵심인 조직 역량 진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변화와 기대, 앞으로의 기대들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KCOC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입니다. 다 아시죠? 국제무대에서 구호개발과 인도전 활동을 하는 140여 개의 연합체이고요. 그러다 보니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NGO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봉사단 파견,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플랫폼 조직으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아주 간단히 할게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되었고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걸 말씀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구성 설명은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NGO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작하는 또는 중소규모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1년, 그러니까 올해 프로그램, 21년, 22년을 거쳐서 진행된 올해 프로그램이 조직 역량 강화 중심으로 변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지만은 않거든요. 영상 보시고 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조직 역량 진단을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 이전에 그런 경험은 없고 처음인데, 저도 처음이고 저희 단체도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또 현지 지부도 없고, 또 스스로 저희가 국제팀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좀 조직적인 차원에서 좀 역량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어서 이번에 특별히 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요. 네. 해파코리아가 설립된 지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장점은 물론 이제 농업 분야의 전문성이라거나
아니면 뭐 국내외 네트워크라거나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신규 기관으로서 이제 한국 정부가 발주하는 그런 사업, 그 공모 사업에 대한 이해나 또 지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아주 그런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가 사실 오래된 단체이기는 한데 지금과 같은 사무국의 형태가 이제 형성이 된 거는 2년 정도 됐어요. 이제 3년 차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욕구는 있었지만 사실 방법과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안에 현지조사까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게 가장 크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생단체이고 서로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대로 잘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그런 확신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해주시고 뭐 교육도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신생단체인 저희한테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좀 내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저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기관에게 코이카 그리고 KCOC는 매우 생소한 단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이카의 진입형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영 프로페셔널 사업 등 코이카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해외에서 주로 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 있는 NGO들 컨설팅이라던가 제안서 관련해서 실무를 좀 돕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아니면 좀 영세한 단체다 보니까 현지 조사 여력이 없어서 현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정보라던가 조사 내용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장 좋았던 리소스가 그 인큐베이팅에서 발간한 현지 조사 자료들이 상당히 잘 연구 조사가 돼 있고 현지의 정보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들어가서 시작을 한다면은 참 성장하기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객관적으로 우리의 조직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리더십과 실무자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 그리고 그 원인을 또 이렇게 또 진단도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진단을 매개로 저희 내부에서도 좀 소통이 좀 되고 이해가 좀 약간 MBTI처럼 보고서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공감했던 게 소통 문제. 그게 저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약간 수치로 확인한 조금 뜨끔한 시간이었고, 사실 이번에 개발된 진단 도구는 자가 진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예요. 이 이야기는 외부의 전문가나 컨설턴트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조직의 현재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잘 진단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이 도구가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먼저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워크샵이라는 형태가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워크샵을 통해서 이 진단에 조직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단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해 가면서 점수를 내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나 리더는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의 자리, 그리고 이 진단 도구를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단체 방문은 참여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배움이 컸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체 방문하기 전에 단체가 스스로를 진단한 데이터를 저도 보고 갈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단체는 아마 이 부분에서 대화를 하고 싶겠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갈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 또 갔을 때 혹은 또 줌으로 만나 뵈었을 때 그분들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짜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개발협력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여해본 결과 정말 많은 양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성과들도 달라진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인큐베이팅에 참여하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직원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결과를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만,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만 이 교육들 들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좋은 교육들이 많은데 이게 사전에 좀 잘 공유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기관은 미리미리 이러한 교육들이 엄청 많으니까, 뭐 회계교육,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조직 내 뭐 의사소통 디자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으니까 이 교육에 필요한 부서들이 좀 미리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다 같이 참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듣는다고 뭔가 바로 변화가 생기지 않겠지만 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영리 단체 관련된 그런 법적인 자문을 또 받을 만한 곳이 마땅하지가 않잖아요. 개별적으로 찾자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신생 단체들은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좀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기분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서 신생 단체들이 하면서 좀 커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만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개발협력을 하고 좀 빈곤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이렇게 우린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또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서 좀 놓치기 쉬운 것들은 그런 경영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곧 조직이고 프로젝트고 비즈니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후원금 또 정부 지원금을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조직 경영, 인사, 예산, 이번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또 진단을 받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생 단체들 혹은 좀 오래된 단체인데 개발협력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게 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페루로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다녀왔고요. 저희가 국제산림 협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어디에 할 수 있는지 대상지를 찾고, 누구랑 할 수 있는지 파트너를 찾고, 그다음에 그 찾은 대상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 기획까지 해야 되는 조금 많은 양의 것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일단 국제적인 현지 조사를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일이 현지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현지 조사를 했던 경험은 있죠. 근데
일단 무엇보다 언어가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 성향도 다르고 모든 면이 좀 어려운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 기획이 나올 수가 없겠다라는 거를 현지 가서 좀 더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당연히 제안서 쓰려면 지역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지역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가 통계를 넣어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 단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커뮤니티, 그 면 단위, 수혜자 가정의 GPS를 저희가 직접 땄거든요.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차 자료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좀 탄탄하고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기획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일단은 직접 그 현장에 다녀온 지 일단 얼마 안 됐고, 그 현장을 실제로 그 현장을 가서 정말 저희가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왔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근거가 더 타당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에 더 제가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문헌조사나 설문조사, 질적조사 저희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도 전보다 높아졌겠죠. 현지조사 없이 공모를 쓴 적이 저희 단체 말고 예전에 경험상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럴 때 수많은 문헌 연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현지조사 자료들을 통해서 제안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서가 가끔 통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쓴 제안서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국에 앉아가지고 사무국에 앉아갖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사업을 기획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무국이 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제안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잘 수행될 수 있을지들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 조사를 하고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제 경험상 봤을 때 나중에 길게 효과성이 남고 또 좋은 관계로서 장기간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지조사도 그런 방향으로 현지조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현지에서의 목소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지조사를 이번에 좀 더 객관화하고 그다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펴보게 되고, 우리 현지조사를 통해 추진해보자 했던 사업을 저희가 부끄럽지만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체계적 일정과 단계별 커리큘럼이 매우 저희에게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참여만 해도 내 것이 되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낯가리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해라. 이건데 연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실 강사님의 교육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랑 얘기 나누는 게 사실은 더 마음에도 와닿기도 하고 함께 뭔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조직의 역량이 높아진다는 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더 잘 점검하고 매일매일의 좋은 습관을 만드느냐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강검진을 하나 받으면 저희의 곳곳을 이해하게 되죠. 이번에 그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상태를 아셨다면 꾸준히 이제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검진을 크게 받는 것은 못하더라도 작게라도 우리 조직을 돌아보는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규칙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습관들이 생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안전하게 조직에서 해보고 싶었던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나 정말 많은 조직이 넘으셔야 할 산은 우리 조직 내에서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를 용감하게 해보겠다라는 용기를 내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직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의외로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일인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많은 사업들로 바쁘시더라도 이런 조직의 진짜 역량을 높이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진부할 수도 있는데 가까운 멘토? 총알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에서 만들어진 잘 정리되어 있는 실행 노트이다. 정원 각국이다. 국제개발 교육 협력 단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기회를 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15분이 넘는 영상인데요. 아마 보시는 동안 그만큼 시간이 흘러갔는지 못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참여단체에서 인터뷰 응해주신 분들께서 저희 기획회의 때 옆에 계셨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의도했던 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좀 보람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전체 진행 과정을 좀 훑어봤지만 숫자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22개의 단체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와 함께 4회의 조직 역량 진단 워크숍을 했어요. 이때는 리더십, 대표자, 그다음에 단체의 실무자, 그리고 현장에서, 현지 지부에서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워크숍을 거쳤고요. 이렇게 워크숍을 거치면서 22개 단체 모두가 각각의 단체에 대한 조직 역량 진단 보고서를 받으셨고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각각의 조직 역량 강화 계획과 전략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주셨던 건데요. 교육 보면 저희가 10개의 선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9개 정도의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균했을 때 만족도는 평균 4.65 정도였고요. 그리고 24명의 저희가 섭외한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와 함께 84회의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 만족도는 4.68 정도 평균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참여하신 단체를 보니까 7번까지 컨설팅을 받으셨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3.8회 정도의 컨설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원하셨던 22개 단체가 모두 14개 국가에서 사업 발굴 현지 조사를 수행하셨고요. 이 결과들은 지금 활용 중에 계십니다. 22개 단체들 중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의 민간협력 프로그램 공모에 참여하신 기관들도 계시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른 공모에 써보겠다 또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 또는 더 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 중인 단체들이 있어서 아마 이 성과는 조금 더 한 반기, 분기 정도 지난 후에 저희가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고, 안전사고 없이 22개 모두 단체가 사업 발굴 현지 조사를 아주 잘 수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들이 수행한 현지 조사의 결과보고들이 취합되어서 결과보고집으로 엮여졌습니다.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이고 소중한 자료입니다. 22개 단체의 실무자분들이 발로 뛰어서 얻은 자료이니까요. 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드린 결과보고집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NGO 활동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개 국가, 말라위를 대상으로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됐고요. 이 스터디 투어를 통해서 새로운 길라잡이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내년에도 다음 해도 지속될 거여서 사업 설명회 때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행했던 NGO 길라잡이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드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조금 최신화하고 개정하는 작업으로 4개 국가의 길라잡이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저희의 어떤 과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소개해드렸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전에 온라인 사전 교육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작된 국제개발협력 관련 콘텐츠들을 소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재활용, 다시 한번 활용하는 그런 교육들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변화의 핵심은 조직 역량에 대한 접근에 있습니다. 그 조직 역량을 진단하고 파악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진단 도구인데요. 이 도구 자체와 또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리된 화면을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변화의 핵심 조직 역량 진단 도구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올해 코이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조금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가 조직 역량이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재화하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개발 NGO 전반 생태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조직 역량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개발 NGO의 비중이 높은 것 아닙니다. 역사를 봤을 때 한국 개발 NGO의 역사는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개발 NGO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개발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업 경험이 적은 중소규모의 NGO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소규모 단체들 또는 개발협력 경험이 적은 단체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에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시느라 조직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또는 구성원들의 성장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 도구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에 조금 집중해서 조직 역량이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영리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연구 자료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먼저 시작되었고요. 이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유사한 질문들을 정리하고 이것을 비슷한 질문들끼리 묶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저희 부서원들 다 같이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저희 부서원들이 아무래도 신입 실무자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각자 신입 실무자의 입장에서 또 때로는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또 정리하면서 KCOC가 보고 듣고 느낀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조직 역량 진단 도구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조직 역량 진단 도구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그 각 도구의 강점만 취합해서 저희만의 도구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질문이 굉장히 무겁거나 또는 단체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개발한 이 도구가 실제로 단체에게 잘 적용이 돼서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이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 인사, 노무, 회계, 세무 그리고 이제 현장 사업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고요. 그리고 이 개발된 도구를 파일럿으로 좀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진단 도구의 방향성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전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또 단체들이 그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역량 강화를 할 때 코칭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이 역할을 제가 아마 맡게 된 이유는 그간의 저의 경력이 비영리 조직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특별히 조직의 고민들 또 조직에서 함께 잘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가 필요한가 또 그것을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이나 어떤 진단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가 쭉 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KCOC와 같이 그 진단 도구를 개발할 때의 여정이 저한테도 되게 특별하게 남아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감정은, 정말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시구나. KCOC의 많은 실무자들께서 이 도구를 개발하시면서 현존에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진단 도구들을 다 수집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모으셨더라고요. 카테고리도 만드시고. 그 과정까지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는데 모든 도구의 질문들을 다 뭉쳐 놓으니까 굉장히 무거운 진단 도구가 초창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비영리 조직에게 들이댔을 때 이건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구나. 어쩌면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 진단도구의 질문들을 모조리 다 드리면 너무 무겁고 압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그 연구자들이 이 진단도구를 개발했으면 훨씬 더 무겁고 많은 항목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KCOC의 실무자분들께서 실무의 입장에서 실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질문이 뭘까를 고민해 주셨기 때문에 좀 현실에서 잘 적용할 수 있고 필요한 질문들만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진단 도구가 굉장히 유의미한 것은 이게 가장 완벽한 도구여서가 아니고 이 도구를 누가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들으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특히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조직들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사업에 도전해보고 싶은지를 저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진단도구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 다양한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을 담느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도구는 총 5개의 카테고리에 5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5개 카테고리는 조직의 틀, 그리고 구성원, 그리고 사업, 그리고 재정 운영, 그리고 현장 이렇게 5개 카테고리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금 분리한 것이 다른 조직 진단 도구와는 좀 다른 점입니다. 사실 현장과 본부와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그냥 우리 조직 내에 포함해서 진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NGO들이 한 개의 국가에서의 사업에 집중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각 국가의 현장, 그러니까 지부의 모습이 다 너무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그 특성들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영역으로 질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5가지 카테고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안에 담겨 있는 핵심 가치들을 조금 뽑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너무 좋아, 정말 잘하고 있어,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대답하심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판단의 근거뿐만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또 설명하는 문장을 적어두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이 질문을 지금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조금 쉽게 더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놓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는 거 말고 또 핵심
태그를 저희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는 4점 척도로 질문을 응답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점 척도로 질문을 구성할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회피 성향의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보통이다. 이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우리 조직을 진단함에 있어서 조금 잘하고 있다, 아니 조금 부족하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4점 척도로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진단 도구는 특별히 워크숍이란 형태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워크숍이란 형태를 고수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진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질문을 이해하고 바르게 결과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이란 공동의 자리를 통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그 진단 도구의 의미하는 바들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개개인별로 조직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조직 역량 진단은 절대 평가라고 볼 수 없어요. 몇 점 이상이면은 조직의 역량이 높고 또 몇 점 이상이면은 조직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단체마다 설정한 목표와 비전 그리고 또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단체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역량 진단 도구에서는 최소한의 정보,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이 안에서 조직 역량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가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가 결과의 의미를 읽어내고 원인을 찾아보는 활동을 저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총 53개 문항의 답변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참가자들은 개인별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가진단 도구의 보고서는 총 4가지 형태의 그래프로 저희 분석을 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단체들은 본인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게 됩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다시 한번 동일한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지난 인큐베이팅에 참여했던 과정들에 우리 단체가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혹은 그 변화들이 긍정적이었구나 내지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좀 더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사전 사후 테스트를 통해 우리 단체 변화의 영역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된 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22개 단체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그램과 도구를 다듬고 조금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가 처음에 이 도구가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나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참여해주신 기관들이 모두 잘 활용해주시고 조직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 1년간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꼭 굳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원한다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단하시고 또 진단한 후에는 단순히 그냥 진단만 체크해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조금 의미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인사이트들을 얻어내실 수 있는 조금 일반적인 프로그램, 접근하기 조금 쉬운 프로그램으로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좀 더 많은 개발 NGO들이 스스로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첫 번째 도구로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직의 역량이 높아진다는 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더 잘 점검하고 매일매일의 좋은 습관을 만드느냐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강검진을 하나 받으면 저희의 곳곳을 이해하게 되죠. 이번에 그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상태를 아셨다면 꾸준히 이제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검진을 크게 받는 것은 못하더라도 작게라도 우리 조직을 돌아보는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습관들이 생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안전하게 조직에서 해보고 싶었던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나 정말 많은 조직이 넘으셔야 할 산은 우리 조직 내에서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를 용감하게 해보겠다라는 용기를 내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직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의외로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일인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많은 사업들로 바쁘시더라도 이런 조직의 진짜 역량을 높이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진단도구 자체도 KCOC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또 자세히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22개 단체가 함께 달려오면서 그럼 어떤 변화를 얻은 거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단체들에서 역량 강화 활동을 하신 모든 교육 참여나 컨설팅, 현지 조사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사실 저희와 단체가 보고 있는 하나의 홈페이지 노션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단체분들께는 저희가 전달드리지 못했지만 그 노션의 기록들을 엮어서 조금 하드카피로 만들고 있어요. 곧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초반에 했던 진단을, 조직 영양 진단을 마무리에 다시 한번 하면서 조금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성과가 아닐까라고 좀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한 단체의 첫 번째 진단 결과와 마지막 진단 결과인데요. 여러 구성원들이 이제 다양한 색깔로 차이를 보이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5개의 틀을 봤을 때 확대가 되신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기관은 현장이 좀 현저히 낮았었거든요. 모든 구성원이. 근데 그 부분도 확실히 올라가고요. 사업에 대한 이견도 좀 줄어들고 재정 운영도 조금 줄어들면서 되게 확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구성원 2명만 참가해 주신 단체였는데요. 보시면 두 분의, 그러니까 리더와 실무자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 기관이었거든요. 마무리 진단에 보시면 조금 더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두 구성원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게 현장과 사업에서 특히 그렇고요. 또 뭐 구성원 부분도 그러합니다. 요 사례는 이 단체는 아마 지금 너무 자신감에 차 있고 조직 내에 지금 아마 해피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진단이 거의 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매우 그렇다가 아닐지라도 구성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조직은 정말 행복한 조직 아닐까? 약간 지금 너무 분위기 좋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5개의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핵심 가치 부분을 좀 보는데요. 저희 진단 도구가 뭐 진단을 하는 도구로서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참여단체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통의 어떤 매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는 소통과 변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변화가 있고요. 참여 부분도 구성원들이 다른 응답을 좀 해주세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좁혀진, 그러니까 각각의 그래프의 차이가 좁혀진 걸 보실 수 있고, 또 이 그래프도 보시면 변화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의견이 좀 수렴되면서 소통도 마찬가지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변화, 소통, 참여 부분에서 의견이 조금 모아진다는 게 저희는 좀 의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22개 모든 기관이 다 그래프가 확대된다거나 뭐 이렇게 변화의 소통이나 참여 부분에서 변화가 의미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들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단체들 내부에서 이제 이 마무리 진단 결과도 받아보시고 지속적으로 단체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활동들을 좀 지속해 나가시기를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22개 단체들의 성과가 저희의 성과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주신 기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정 부장님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지난 9개월 동안 빠르게 그리고 숨가삐 달려왔는데요.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만큼이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의 소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여했던 단체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단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참여 기관들의 변화를 좀 더 모색해보고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체를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올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들 두 단체, 평화의 숲과 파워교육협력재단 두 단체 실무자분들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셨고 참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셨는지 등을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는 평화의 숲 박미연 팀장님을 모시고 평화의 숲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시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사단법인 평화의 숲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박미연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영광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불려왔습니다. 네, 저희 먼저 오늘 저희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저희 단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순서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평화의 숲은 사람과 동식물 그리고 지구 모두의 평화를 위한 숲을 만들어가는 숲 관련된 시민단체입니다. 환경단체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희는 주로 접경 지역의 국내 숲 만들기, 평화정원 만들기, 스쿨 오브 포레스트와 같이 숲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산림 도우미처럼 이런 캠페인 활동도 하고 또 산림과 관련된 연구 용역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 모두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다양한 숲 활동을 시행하는 시민단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단체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목적이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숲단체가 해외 숲단체로 좀 커져가는 그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 역량 강화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많았습니다. 단체 연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단체는 1999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다시 한번 단체가 조직이 새롭게 되고 현재와 같은 사무국의 형태를 갖게 되면서 이제 2년차, 이제 인큐베이팅을 시작할 때는 2년차, 지금은 3년차 그런 신생 단체입니다. 그리고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인큐베이팅에 참여하신 단체들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도 활동 당시, 시작할 당시에는 4인 체제의 굉장히 소규모 그룹이었고요. 그다음에 유형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얼굴 보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된 단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조금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개선을 하고 조직 역량 강화를 해야겠다라는 동기를 갖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10개 교육 최대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7번의 컨설팅까지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단법인 평화의 숲은 10번의 교육에 모두 참여를 했고요. 5번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페루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시작한 조직 진단 워크숍과 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의 조직 역량 강화 포트폴리오를 먼저
작성을 했었는데요. 장기 목표는 글로벌 시민단체로 거듭나는 것이었고요. 단기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속 시원한 소통을 하자. 그리고 사업 프로세스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보자.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우리들끼리 공통의 지향점을 좀 찾아가 보자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속 시원한 소통을 위해서 평화의 숲이 한 노력들입니다. 이제 조직 진단 워크숍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받은 솔루션이 서로를 좀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왔고 각기 다른 지식을 갖고 있으니 각자 일이 너무 바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서로의 성장 과정부터 어떤 커리어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했었던 팀빌딩 워크숍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희는 여기 오셨던 전문가분이 점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각 구성원들의 그런 성향과 특징들을 정말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무슨 사주 상담 같은 걸 받으러 온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좀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10번의 그 교육과 5번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인상적이었던 교육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PCM 교육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가분이 이틀 동안 정말 밀도 있게 그렇게 빡빡하게 교육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진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제산림협력 혹은 국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PCM 교육 같은 거를 이렇게 다른 곳에서 전문적으로 받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다음에 안전 위기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여행자 보험 하나 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추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좀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안전 위기 관리 교육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금 관련된 컨설팅을 저희가 첫 번째로 신청을 해서 받았었는데요. 이때도 현실에 너무 적합한 컨설팅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달 동안 페루 현지 조사를 다녀왔는데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를 좀 더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진과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페루라는 나라는 맹그로브 숲을 갖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굉장히 건조한 고산지대에 산림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마을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는 분들인데도 기후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둥산이 되어가는 곳에 나무 심을 필요성이 있고, 근데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물이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나무 묘목을 직접 재배하는 양묘장도 필요하고 하는 그런 되게 소소한 니즈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는 미처 몰랐었던 내용들을 좀 많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기 시기에 이렇게 산불이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거를 또 이 마을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대처 방법들을 교육을 하시는 거를 저희가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도구들이 정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키고 가꾸는 방법까지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현지 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직도의 변화인데요.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시작할 때는 사무국장님과 모금기획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큐베이팅 그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모금기획도 필요하고 이 사무국의 전반적인 결정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사무국장님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좀 조직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라 저의 소감보다는 다른 분들의 소감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팀의 저희 은주님께서는 구성원의 성향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팀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도현 매니저님은 조직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새로 오신 그 정용수 국장님께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업무 추진 스타일을 좀 같이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관계들이 훨씬 유연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명수 팀장님께서는 교육의 질이 좋아서 교육 받을 때마다 되게 재밌었다, 좋았다, 그리고 현지 조사 비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원 팀장님이 이제 새롭게 모금기획팀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인큐베이팅을 시작하는 시기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조직에 좀 잘 스며들게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큐베이팅은 저희가 소규모 단체이다 보니까 사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계속 사무국의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력을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이건 특히 코이카에 정말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그 다음에 현지 조사 후 개별 사업 컨설팅이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이나 좀 교육 커리큘럼이 미리 사전에 공유가 돼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단체와 좀 수다 떨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규모 단체고 신생 단체들이다 보니까 좀 역사가 오래되었거나 큰 단체들은 사무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런 견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앞으로 평화의 숲은 가장 먼저는 이제 현지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산림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편안한 소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2개 단체가 참여해 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KCOC까지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평화로운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연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내용이 참 많았고요. 조직에 대한 변화들, 도전들, 그리고 어떻게 이행까지 됐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해주셨던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제한일까요?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네트워크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단체에게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또 수행해 나가는 저희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친밀되게 그리고 더 살을 붙여가면서 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감 형성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체의 성과 공유입니다. 앞에서 본 영상에서 나에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란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를 국제개발협력단체로 업그레이드한 기회 프로그램이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파워교육협력재단의 오현택 팀장님 자리에 모셔서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워와 교육협력재단의 오현택 팀장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숨차게 달려온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다 설명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알차게 한번 저희들이 어떤 혜택을 누렸는지 또 앞으로 또 동참하게 되실 단체들은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성과 공유회가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돼서 이미 졸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바짝 정신 차려서 한 5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파워와 교육협력재단은요, 해외에 한인들이 세운 대학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개발 협력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초중등 개발 협력 사업도 병행하는 등 교육 분야 개발 협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은요, 글로벌 스탠다드 에듀케이션이라는 사업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해서 회원들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는 또 교수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또 파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해외에 있는 많은 교육단체들이, 교육기관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게 목표로 저희들은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프로그램 참여 동기입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 회원대학들 간의 네트워크만을 위한 협의체 단계에 있었습니다. KCOC가 협의체 단계인 것처럼, 협의체인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협의체 단계로 있었고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가의 펀딩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요, 저희 단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위 리더십들이 메인 플레이어가 되어서 대화를 나누시고 비전을 나누시는 협의체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잘 나누시고 비전을 나누신 이후에 이렇게 그것이 실무적으로 수행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장님들, 또 교수님들, 이사님들 다 바쁘시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그런 실무적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또 환경도 만들고 그런 역량도 또 만들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사무국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회원 대학들을 지원하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로 회원 대학들도 각자 큰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또 국가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몇 개월, 10개월, 11개월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참 많은 역량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희가 세 번째로 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했던 활동들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금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현지조사이실 텐데요. 저희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지조사, 이 코이카 KCOC의 비용으로 현지조사 어떻게 한번 잘 가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지원을 한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키르기스탄 추이주로 고등교육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지 조사는 이 인큐베이팅 전체 프로그램에서 한 50% 정도를 정말 좋은 도움이 됐지만 이 인큐베이팅 전체는 저희들의 조직의 기관의 역량 전체를 강화시켜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가면서 준비하면서 현지를 조사하면서 갔다 와서 정산하면서 했던 모든 과정이 지금 돌아보니까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위해서 앞으로 밟아 나가야 할 그런 단계들을 미리 이렇게 걷게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이미 올해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또 앞으로 그 사업들을 잘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컨설팅도 많이 받았습니다. 4번의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 단체가 올해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 회계 세무 또 법인 회계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강화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랬고요. 그런데 컨설턴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해주시는 부분들이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쪽집게처럼 그분들은 이미 많은 단체들을 컨설팅 하셨고 또 저희 단체를 딱 보자마자 저희가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기 때문에 저희 수준에서 저희 역량에서 저희 단계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찝어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갔다 와서 현지조사 갔다 와서 했던 사업 회계 부분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회계 부분들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고등교육 직업훈련 단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았고요. 또 모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단체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모금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카페에 앉아갖고 정말 심도 있는 대화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교육 부분도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PCM, 어세스먼트, 사업기획처럼 정말 사업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강사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출장자 안전위기관리, 다양한 외부 공모 사업 등 저희가 기관이 조직이 역량이 강화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자체적인 부분들까지 다 속속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이 역량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보니까 저희가 원래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부족하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회의 문화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사실 저희 단체가 협의회다 보니까 의사결정자분들이 대부분 회의를 하고 나시면 저희 실무자들은 그냥 끝에 네 이렇게 네 자만 붙이는 그런 문화였는데요. 저희 이제 실무자들이 다양한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자분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내는 의견을 들으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그쪽 방향으로 나가보십시오 하면서 저희 회의 문화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해외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세운 그런 대학들의 연락사무소 개념이 생겨서 거기서 이런 연락들을 또 실무들을 담당할 그런 직원같이 지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화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도 재정비를 하였고 회계 프로그램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에듀케이션 프로젝트 자체도 저 PCM 교육과 어세스먼트 교육과 사업 기획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사업으로 만들었고요. 또 교육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유초중고 지원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실무적인 단체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훈련을 받고 또 현지 조사도 가면서 도움이 되었던 점, 또 기관 내에서 변화를 딱 하나로 찝어서 말씀하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다 함께 모이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이 인큐베이팅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먼저 가본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또 함께, 잘은 모르지만 함께 가는 그런 단체들이 같이 있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광장에 모여서 서로가 성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 나누고 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많은 내용들이 또 돈독함을 갖게 해줬고 또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것들에 큰 자긍심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제 팀장인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우리 단체 좀 개발협력 사업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또 실무적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은 다 이제 제안서들을 제출한 상태라서 비록 손에 잡히는 사업은 없지만요. 앞으로 차근차근히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께서도 현재 저희가 느꼈던 그런 많은 느낌들, 그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꼭 인큐베이팅 사업에 지원하셔서 1년 후에 정말 인재 개발 협력 사업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큐베이팅에 바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이제 좀 사업 좀 해볼만 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인큐베이팅 사업도 이걸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인적 자원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와 방법 등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내에 녹아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가 필요를 여기다가 말씀드리는데요. NGO 봉사란이라든가 YP와의 연계 또 각종 인턴 사업 등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저런 사업들 제안할 때도 제안서도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희 작은 단체들은 정말 역량 강화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무국이나 현장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큐베이팅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파워교육협력재단의 아주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발표를 듣다 보니까 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고 단체가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네,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단체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셨는데요. 아마 좀 더 궁금증이 더 많아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희가 앞서 발표하신 세 분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나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실 테니까요. 너무 멀리 가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들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좀 질문들 해 가면서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발표해 주신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조직 역량을 진단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참여단체들이 조직 역량 진단을 사전과 사후를 비교해 가면서 그 변화의 과정들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결과들도 있었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경우는 어떠한 경우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22개 단체와 이제 거의 1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제 복작복작 하다 보니까 내부 상황들도 조금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아, 단체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구나. 조금 조직 구성원이 바뀐다든지, 뭐 리더십들이 바뀐다든지, 그런 좀 상황들을 알고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그 기관들의 마무리 진단을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크다든지, 아니면 몇몇 분들이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이게 정말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관이 조금 힘든 상황이시기도 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뭐 안 좋아진 결과는 아니지만 좀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저희가 초기 진단을 할 때는 리더십 분들이 정말 기관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오각형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마무리 진단에서 구성원 실무자분들은 다 확대가 됐는데 리더십 분이 확 줄어드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아직 저희가 이제 인터뷰까지 해본 건 아니지만 아마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 조직을 보는 연습을 지난 6개월간 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본인의 판단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지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했던 좀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답변은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이지만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좀 더 명확한 차이를 보고자 함이어서 분석하는 단계에서 드리는 설명이니까요. 답변이 그러면 유기명인 건가? 내가 하는 답변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건가? 라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 걱정은 접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평화의 숲 팀장님께 좀 전달해 드려볼게요. 앞서 본 영상에서 참여단체의 경험 이야기 해주시면서 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란 질문에 정원 가꾸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숲 관련된 단체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어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은데 산에다가 나무를 심으면은 물만 잘 주면 되거든요. 근데 가까이에 만드는 작은 정원 같은 경우는 사람 손이 정말 많이 가요.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아픈 애들 보살펴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진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약간 조직도 그런 것 같아요.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할 건지를 좀 조직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제공해 주는 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셨을 거라 네. 생각이 들고요. 파브아교육협력재단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특별히 앞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저희 KCOC와 또 조직의 구성이 되게 흡사했던 것에 또 저희도 재밌어 했고 흥미로워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 역량 강화를 사업적인 부분에서 집중하셨고 단체 자체 활동으로도 역량 강화를 사업의 카테고리로 많이 활동하셨다라고 해주셨어요. 그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 하나만 이렇게 떨어뜨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잘하는 단체는 사실 그 뒤에 수많은 경영관리라던가 조직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그런 역량이 강화됐을 때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죠. 누군가가 저희 단체에게 후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사실 사업팀만 이게 드러나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직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중간에 어딘가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이번 KCOC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 저희가 협의체다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해온 단체가 아니고 또 사업을 할 만한 구성원들이 있는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해 주신 분의 후원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역량 강화도 하면서 사업도 해가는 동시에 해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체를 저희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했고요. 지금 한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돌아봤을 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저희가 많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좀 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특별히 파워교육협력재단은 저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KCOC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계 책무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참여하고 계시고 특별히 맞춤형 지원에도 프로그램이 들어와 계셨는데요. 우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특별히 파워교육 협력재단이 얻을 수 있었던 조직적인 강화 측면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사실 조직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 같아요. 아까도 잠깐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많은 단체들이 현지 조사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지만 실제로 해보면 전반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다 보면 사실 역량 강화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조금 잘 되면 저쪽도 잘하고 싶고 저쪽도 잘하고 싶고 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계 책무성은 그 부분에서 특히 재정 책무성 부분을 더 집중해서 역량을 강화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뭐 회계에서 계정 과목 같은 거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규 같은 거, 정결 규정 같은 거에 그런 규정을 만드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KCOC가 이렇게 부서 간에서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저희 NGO 생태계들을 돕고 있는 부분들에서 참 감사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잘 이용해서 저희 단체도 잘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KCOC가 여러모로 이렇게 단체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친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몸도 바로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드리는 질문은 우리 박현정 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역량 진단 도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첫 해년도 운영이 됐는데 혹시 진단 도구 향후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첫 해 시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모두에게 공유한 것이 아니고 참여하신 22개 단체만 보실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차 때부터는 저희가 좀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야 조금 더 진단을 구체화하고 의미도 읽어낼 수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라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약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거 하나가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1년차에 참여하신 22개 단체들의 변화를 조금 긴 호흡으로 같이 보는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놓지 않을 거예요. 네, 1년차 참가하셨기 때문에 일기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구 활동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뭐 연구 거창하진 않지만 좀 질적 조사를 조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때는 그런 것들도 함께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하시게 되면 저희가 가족같이 나중에는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사전 질문으로 들어왔던 질문인데 운영기관인 KCOC 측면 그리고 참여했던 단체 중에서 우리 평화의 숲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관이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먼저 평화의 숲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운영기관 측면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단체 측면에서는 저는 그 사전 협의, 단체 구성원들 간의 사전 협의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단체도 제가 이거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들 왜 하고 싶어 하는지에 좀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쁜 업무 와중에도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고 누가 혼자만의 힘으로 이걸 끌고 나가려면 변화 결과도 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또 하라 그래 라고 하면서 또 그런 다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여하시기 전에 이것들을 공감하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잘 조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에 제가 이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량 강화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답지만 사실 이걸 하려는 실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본인의 시간을 투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나중에 참여하고 나서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과 공유를 하는 이유는 일련의 과정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잘 활용하시게끔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시려는 의지와 플러스 이 의지를 가진 실무자를 지지해 주시는 리더십, 기관 자체의 결정들이 좀 준비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서류나 이런 준비 사항들은 워낙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니까 그 안내 드리는 상황을 따라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 끝날 때 듣는 이제 얘기들이 뭐냐면,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도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엑기스를 뽑아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계획, 그리고 그 기관 내 동의, 뭐 리더십들의 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두 단체가 어렵게 참여해 주신 만큼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PPT 통해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두 단체의 앞으로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파워교육협력재단부터. 네. 예, 저희들은 이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모든 저희들의 조직 문화를 다 바꿀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육해 주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방향들을 많이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자체 사업이라던가 또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비전이라던가 목표들, 미션들을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하고 잘 조화를 해서 저희가 단지 1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전조사만 갔다 오고 이제 우리는 다 원하는 걸 원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쪽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연말에 업무가 좀 생기긴 했지만 제 팀장인 제 자신부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비전 자체를 제시하면서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단체는 인큐베이팅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숲은요? 네, 평화의 숲도 이 현지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정말 국제 산림 협력 사업을 좀 하는 것에 목표를 가장 크게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금 기획도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저희 단체들이 서로의 이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각각의 업무들을 좀 더 연계해서 이제 저희 단체를 후원해 주시는 피스 플랜터 분들을 좀 더 모집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파티도 한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실행된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꼭 가도록 하고요. 또 저희도 요청 드릴 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진행된 시민사회 대상의 코이카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의 제 1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2부에서는요, 코이카 중장기 전략과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서 코이카 담당자분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다가오는 2000년도는 인큐베이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고요. 10분 후에, 네, 지금 제가 가진 시계로는 37분이거든요. 10분 후에 정확히 다시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